4월 7일 설용수 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제를 유엔을 해체해라 이런 주제로 바꿔서 말씀드려요. 유엔을 해체해라. 어떤 생뚱맞은 얘기인가 이렇게 들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6일 유엔 총회를 향해서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그는 유엔이 왜 국제기구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인가, 세계 평화를 지키는 기구가 아니냐.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은 지가 1개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1개월 2주째 들어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이 400만 가까이, 정확한 숫자로, 그리고 민간인 살상자가 사실상 생명을 완전히 잃은 건 수십만이지만 수백만의 전사상자가 났어요. 지금 도시는 90%가 폐허되어 버렸습니다. 키우, 알루프라이 같은 도시들. 엄청난 소련의 군사력에 의해서, 바꿔 말하면 소련은 세계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미국과 맞다형질할 수 있고, 핵폭탄은 세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전부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탱크, 전차, 야포 등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끝없이 저항을 했지만 군사력에 있어서 열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이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저항을 해서 어떤 전선에서는 상당량의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주고, 지금 러시아군의 전사상자는 아마 전사만 한 16,000명, 다친 사람까지 합치면 4, 5만 명이 다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탱크만 노이간 것이 1000대랍니다. 항공기를 수없이 격추시켰어요. 대단히 성과죠. 젤렌스키 대통령 야정군처럼 지하 방공망 속에서 전 국민에게 전투를 지휘하고, 대통령 부인도 군복을 입고 전쟁 현장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통령 지금 영부인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사치품 논쟁, 법인카드 논쟁, 무속 논쟁,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젤렌스키를 코미디 출신이라고 가볍게 대한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선거 때도 뭐 대통령이 경험 없고 경륜이 짧으니까 전쟁을 불러왔다 이랬다가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 양반 우크라이나의 공립대학의 법학 출신입니다. 법학도 출신. 수많은 정치 경험보다도 얼마나 애국심이 강합니까? 대한민국을 국회에 향해서도 연설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 속에 속했던 나라의 하나입니다. 90년, 91년이죠.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고 독립국가 연합을 만들었어요. 그때 16개 공화국으로 분리될 때 분리돼 나왔습니다. 영토는 우리 대한민국 땅의 한 5배 되고
인구는 4천만이 넘어요. 4,500만. 그 슬라브족입니다. 농지가 풍요롭고 자원이 넉넉해요. 석유, 가스 산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소비에트로 있을 때는 유럽을 상대로 해서 무기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 1,8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독립국가 연합으로 독립을 시켜준 뒤에 고르바초프 이후에 엘친 정부가 들어와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하니까 그 핵을 뺏어내려고 미국, 영국, 프랑스에게 강곡 요청을 해서 부다페스트 선언문이라는 걸 채택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영구적 평화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핵무기를 반출해 줘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완전 무장해제를 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바스 지역을 침공해가지고 거기에 러시아를 추종하는, 물론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두 개의 공화국을 인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불편했죠. 그러니까 자기 안보를 위해서 나토 가입을 서둘렀던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정신적으로 무장시키고 가능한 선에서, 경제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군사훈련과 군대를 양성했던 겁니다. 방위체제를 가지고. 지금 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 애국심이 영국 2차 대전을 이끌었던 처칠을 능가한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죽을 각오로 하고 세계 최강의 러시아군과 저항을 해서 어떤面러시아가 절절매가지고 생각지 않는 전선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푸틴은 지금 엄청난, 어떤 면에서는 후회를 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지금 푸틴의 가족까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을 움직이는 모든 뱅크들을 다 제재해버렸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팔아먹은 석유, 가스의 에너지를 수출하는 기구, 국가들을 전부 차단시켜버렸어요.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신용도가 엄청나게 평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쟁은 빠져나가기 어려울 만큼 어렵게 말려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토를 포위했던 러시아군은 철수하는 척하면서 전선을 동남부로 옮겨서 남동부로 옮겨가지고 지금 중요 지역을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그 시설들이 90% 이상 박살나버렸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마우플로우 같은 데서는 50만 인구가 다 지금 뿔뿔이 헤어져 나가버리고 13만이 지금 볼모로 채피해서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살 길이 없어요.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유치원 박살내고 학교 다 미사일로 공격해버리고 병원 공격해버리고 유부녀들 강간하고 납치하고 지금 여자들이 불안해 트라우마에 걸려 있어요. 이 전쟁은 비참한 거 아닙니까? 소위 전략품으로 러시아 병사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무자비한 원시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한미 동맹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아마 이런 처지를 감수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어요. 북한은 190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 체계 가지고는 안 되지만 지금 북한이 금년 지금 3월 달을 지났는데 12번의 미사일 실험을 했고, 우리 서욱 국방장관이 하도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국민이 불안할까 봐서 우리의 미사일 실험을 했어. 사실은 소위 킬체인의 구체화를 설명했다 그러니, 천궁이라든지
현무라든 이런 미사일을 우리가 요격 시스템으로서 국민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킬체인을 설명했어요.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많이 선제 타격론이죠. 그랬더니 노동당 선전부 부부장 김여정, 김정은의 친동생이 지난 4일, 6일 연속 2번 담화를 발표해요. 서욱을 전쟁 미치광이라고 막 인신공격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주 핵을 딱 전면에 내놓고 핵 가진 나라의 유력을 몰라서 우리는 동족끼리 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만일 허튼 수작을 하면 전국토가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는 위협적 공갈을 쳤어요.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긴급히 미국에 외교 전문가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미국 실무진과도 타협을 하고 바이든에게 친서도 전했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전화를 통해서 한국과 안보동맹을 확고히 하고 또 우리 지금 외교 관리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 전력자산 전개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때마다 생각나는 어르신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입니까? 그때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가지고 군사동맹을 안 해놔서 우리 경제발전이 올 수가 없습니다. 국방비에 전부 쏟아부어도 북한의 핵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핵은 비대칭 무기예요. 거기에 볼모로 체포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위태롭게 보는 것은 러시아 푸틴이 핵무기를 소형이든 소량 탄두든 쓰지 않겠는가. 일상적으로 이게 지금 위협에 떨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이번에 다시 오늘 좀 성김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4월 중에 북한이 지금 태양절도 들어있고 4월 15일 태양절 110주기 아닙니까? 4월 25일 인민군 창군 74돌이에요. 이게 때마다 열병식도 하고 대규모의 핵실험 내지 미사일 실험을 합니다. 지금 핵실험은 2017년 6차례 하고 아직 안 했지만 이번에 한다면은 아마 수소폭탄 실험이 될 거예요. 우라늄 농축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수소폭탄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 규모를 키우는, 이 보통 원자탄의 한 400배, 500배 되니까 수소폭탄은 이런 위험한 폭탄을 만약 북한이 가졌다. 어떤 걸로 대항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보를 가지고 핵 발사에 대한 정밀 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 우리 정부가 너무 무관심한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이 이런 허구한 얘기를 가지고 9.19 군사합의 2018년에 맺은 거 우리가 지금 불리한 게 너무 많아요. 같은 수의 초소를 폭파한다. 우린 초소가 북한에 한 4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초소는 북한은 우리보다 3배를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방공금지구역, 비행기가 북한 땅에 못 들어가는 동부전선, 거기서 정보정찰이 불가능해요. 서부전선, 서해안을 거의 열어놨어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 백령도, 연평도에 있는 K9 자주포 훈련을 홍해를 향해서 못하고 또 북한 쪽을 향해서 못하니까 이 육지에 와가지고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무모한 합의를 해서 일시적으로는 안정을 보장했을지 모르지만 북한은 해안포가 그대로 있어요. 작동하고 문 닫았어요. 작전을 하면 열면 그냥 우리 5개 도서를 점령할 수 있어요. 이런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이번에 당선인이 공약 중에서 장병들의 연봉을 또는 월급을 대폭 올렸다니까. 그건 뭐 어떤 예산보다 우선해야 할 겁니다. 왜? 나라 지킨 사람이 최고예요. 애국자를 존경하지 않으면
호국을 한 사람에 대한 보장을 안 하면 국가를 위해서 누가 희생하려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 광주 사태다, 제주도 도민들, 또 세월호 참사, 이게 상당한 액수의 돈들을 위로금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해에서 북한 함정과 싸우다 전사한 또는 천안함 침몰 장병들에게는 거기 10분의 1도 안 되는 보상금을 줬다면 이거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평화를 누리고 삽니까 지금? 그래서 4월을 철저히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핵전쟁에 대한 예방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북한이 세계 도처에서 세균전에 쓸 수 있는 각종 세균을 또는 세균을 전파할 수 있는, 보급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수입상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방공망 시스템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큰 규모의 미사일은 박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진 폭탄에 대한 대항을 해서 지하로 벙커로 들어가는 벙커 훈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공망을 쓰고 그 원자 폭탄 나오는 원자 진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거의 훈련 못해요. 이런 데 대해서 철저한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젤렌스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엔을 해체하라는 말을 했어요. 정확한 명답입니다. 유엔은 태생적으로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관리할 수 없어요. 자, 5개 전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거부권 행사하면 어떤 행위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안보리를 소집해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하는 원칙을 정하고 싶어도 상임이사국이 되어 있는 러시아가 반대해버리면, 보이콧하거나 비토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보이콧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보이콧은 안 해요. 지금 들어와 있지. 비토해버린다, 이게. 거부권 행사를 해버려요. 그럼 제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지겠으면, 지금 전쟁이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실제로 침략군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우리 6.25 전쟁처럼 정기군 파송을 안 하니까, 어떤 무기도 싣고 들어오지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유엔을 해체라고 그랬어요. 유엔은 근본적으로 전쟁을 억제할 기구가 없습니다. 지금 전쟁은 영토 때문에 일어나고, 또 민족 때문에 일어나고, 원자재 때문에 일어나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전쟁이 가치전쟁,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전쟁은 종교전쟁, 이슬람이냐 기독교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종교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해협력을 사전에 예방시키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아시아 지역에, 우크라이나도 아시아입니다. 러시아도 사실은 유럽에 가까운 것 같지만 아시아, 여러분들이 나토에 들어가 있는 터키 있죠, 터키. 터키가 영토의 3%만 유럽에 있는 겁니다. 97%가 아시아에 있어요. 동아시아. 이런 나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엔 기구가 왜 아시아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걸 설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DMZ 같은 데다가 유엔 사무국, 지금 제네바에도 있고 빈에도 있고 케냐에도 있고 또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한반도 지역에 와 있어야 좀 더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유엔 해체가 너무 절규고 정당하다. 아마 우리나라 전쟁 난다, 북한이 공격했다, 미 공군은, 그러니까 괌에 있는 전력 자산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핵항공모함 같은 거, 이건 위협을 주기 위해서도 한국 전선에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은 지상군에서 승부를 보거든요. 미국이 뭐
공군력이 모자라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겠습니까? 그 산악지대에 여러 형태의 동굴을 파고 들어가 있으면 공격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면에서 철전 사전 준비가, 유비무환이라는 준비가,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 그렇게 외쳤던 유비무환, 사전에 임진왜란을 양병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군대를 양성하자고. 근데 조정의 경랑 때문에, 조정에서 파벌 때문에 유성룡이 그렇게 양병론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일이하고 또 누구 유일중인가요? 그 두 분 사이에 서로 평가가 달라가지고 선조가 무슨 전쟁을 하겠냐고 해서 이등방 풍신수길이 이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맞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공론을 통합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임시정부가 임시 인수위가 다음 대통령의 5월 9일 취임식을 놓고 국론이 아직도 분분해요. 말은 정권은 잡았는데 국회는 그대로 지금 170석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만치 않아요. 어느 역대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면 지지율이 7, 80%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불과 50% 조금 넘었어요. 이건 바로 국론 분열이 내부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빨리 합리적으로 통합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자성과 자각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특히 군대를 재정비해야 돼요. 우리 군대가 사실상 정말 바른 민주군대라고 해서 아직 선진화되지 않은 의식을 가지고 성폭력이 뭡니까? 군대 안에서 군대 부정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얼마 전에 내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서울을 지키는 대공포가 480개 있는데 그게 지금 70%가 고철로 묶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정치 국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이상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쟁론을 멈추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비참한 사태가 우리에게는 오지 않도록, 그리고 국제기구를 다시 우리가 재현해서 유엔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과거 50년 한국전쟁 때 유엔이 한국에 파견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줬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 올 수 없다는 걸, 또 중국이 막강해졌다는 걸, 러시아가 한번 저렇게 비터놓기 시작하면 감당 못한다는 걸 정확하게 깨달아가지고 유엔을 해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와닿는 가슴의 소리를 듣고 국민 모두가 자각하는, 각성하는, 자성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